어땠을까라는 가요 제목이 있습니다.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또 저랬더라면 어땠을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 있게 마련이죠. 혹시 내가 한 결정이 나중에 후회로 남을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도 아주 힘든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연 들으시면서 야, 나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죠. 이 40 중반에 맞벌이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부터 우리 시댁 워낙 가난해서 우리 부부 둘만의 힘으로 내 집도 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댁에 매달 생활비 보내드렸고 대소사에는 늘 도와드렸습니다. 남편이 5남매 중 막내였지만 다들 형편이 좋지 않아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 제사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고생 끝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친정이 문제였죠. 저희 친정은 사남매에 은행장까지 하신 아버지 덕에 어릴 땐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큰동생이 금전적 사고를 끊임없이 치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모은 집과 재산 다 날려먹었고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당장 살아갈 일까지 아주 막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턴가 친정엔 오지도 않고 모든 친정의 문제는 저와 막둥이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도 결혼 초부터 늘 시댁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니 정작 우리는 집도 대출을 끼고 사서 그것도 갚아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오늘 친정을 가보니까 친정 엄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데 그 수술비가 없다고 하시네요. 세상에, 그 큰 집 날리고 10평짜리 원룸에 월세로 사시는 것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노년에 수술비조차 없으시다니, 이 백내장 수술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에 다달이 20-30만 원씩 보태드리고 있는데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오면서 그냥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나한테 도움을 주길 바라지 않으니 제발 나도 이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되나? 내가 이제부터 언니처럼 친정의 발길 끊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계속 살자니 언제 끝이 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도 남들처럼 친정에 좀 기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니처럼 친정의 발길 끊고 내 가족만 챙기겠다고 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제가 너무 나쁜 건가요? 네, 40대 주부님 사연인데 시댁 20년 동안 도와드리고 이번엔 또 친정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마음이 너무 착하신 거긴 하죠. 보통 뭐 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친정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데 뭐 시댁도 도와드려 또 친정도 안 도울 수가 없는 이 마음 자체는 사실 뭐 저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보면 모질질 못하고 네. 그냥 자기 끝 챙길 줄 모르고 늘 착하신 분이 마음고생도 하고 이러죠. 참 안타깝네. 네. 근데 절절히 이런 상황이 네. 딱 내 앞에 이렇게 주어지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꼭 내가 원해서 뭐 마음 착해서라기보다는 네. 예. 당장 딱 내 앞에 놓이면 네. 피해갈 수가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글쎄요, 이 시민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들 하셨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남의 얘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끝은 있으니까. 근데 이거 혼자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주위 사람들, 형제 자매들한테 같이 나눠 사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혼자 한다는 게 가장 억울한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한다는 건 나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게 그걸 참으면서 아이까지 키우면 그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운이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건데 주면은 줄수록 기대온 사람들은 계속 기대는 거잖아. 마음이 편한 만큼만 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신태양난이에요. 이 정도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일단은 이 주부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적인 그냥 여성인 것 같아요. 과감해질 필요가 있고 본인도 노후가 안 되면 자식도 똑같이 이런 악순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은 강당 있게 결심을 좀 하고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제도화가 돼서 시부모님이 노년이 됐을 때는 뭐 어떤 제도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걸 국가가 좀 제도적으로 좀 해줘야지 개인한테 이걸 너무 하면 이 사람도 결국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우울증을 걸려서 뭐 이런 극단의 사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어쨌든 자리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다 나머지 사람들을 돌봐주던지 도와주던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가 힘든데 지금 여기저기 조금씩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매정하지만 자기가 우선 쓰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 챙겨주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끊죠. 근데 정말 이 수술 안 했을 때 사후에 정말 눈을 못 쓰신다거나 하고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막일을 하더라도 친정 엄마한테는 드릴 것 같아요. 네. 뭐 부모님 이야기 나오면 사실 그 누구도 죄송스럽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개인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면 이거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뭐 사회가 더 많은 책임을 이제 앞으로 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0대 주부분 정말 20년 동안 시댁에 도움을 드렸었고 이번엔 또 친정이 어려워졌는데 또 자기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모른 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지치실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여야 될지부터 한번 두 분께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친정엄마를 많이 지금 떠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님이 이렇게 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님이 친정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맏딸이라는 그 이유로 모든 재산은 외삼촌한테 전부 다 갖고 외삼촌이 그거에 대해서 다 탕진을 하면서 이제 친정 어머님이 이걸 다 이렇게 껴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민들이 이야기 하실 때 제가 쏙쏙 또 와닿았던 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명확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엄마도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 정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은 너무 막막한데 안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참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 같아요. 남 같으면 그죠 이런 고민 안 하죠. 그게 이제 바로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고 이제 뭐 내 자식일 때 참 말은 쉽지만 맞닥뜨리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내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롭게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내가 모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언니가 진짜 참 이기적인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뭐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반드시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언니처럼 발길을 끊고 그런 생각은 100번 들겠지만 그게 전 이기적이거나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지원해주는 일이 반드시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외에 나머지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놓치고 가는 어떤 심리적인 거를 조금 제가 여기 연결을 좀 시키자면
이분은 사실 친정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뭐냐면 이 재산에 대한 거,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이 모아진 상황들이 이제 잘 사셨다 그랬거든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아버지가 능력이 또 있으셔가지고 금전적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셨는데 이 돈을 그 남동생인지 큰 동생, 그러니까 큰 동생한테 너무나 많은 거를 허용을 하면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를 왜 이렇게 했나라는 거에 대한 원망의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분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었을 때 딸인데 나한테도 좀 많이 지원이 좀 됐더라면 그게 이렇게 마음에 저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저축도 굉장히 필요한데 감정의 저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현실적으로 또 힘들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친정아버지가 은행장까지 하신 분인데 참 자식 농사 쉽지 않죠. 그래도 그죠? 그래도 숫자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죠. 자식 문제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뭐 언니가 친정의 발길을 끊긴 했겠지만 막내 동생하고 언니하고 연락을 해서 일단 세 사람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를 막 비난한다든지 코너로 몰거나 그러지를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돈만이 아니거든요. 가족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자원, 뭐 수산 자원 하듯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모든 자원을 끌어모으는 거죠. 돈은 없지만 예를 들면 찾아뵙고 그렇게 잘 살던 어머니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겪는 그죠 외로움 같은 거 절망감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는 딸들이 다 컸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위로도 좀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집안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죠 손주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나눌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언니가 발길을 끊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서로 좀 나누자. 또 뭐 막내 동생은 또 어떤 처지 결혼을 했는지 경제적인 수준은 어떤지는 몰라도 그걸 분담하는 어떤 계기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왜 언니가 발길을 끊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사연을 주신 이분하고 언니가 딸이에요. 제 생각엔 막둥이는 아들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딸에 대한 약간 차별적인 요인이 있어서 서운함을 언니도 분명히 느꼈을 거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그러니 요 마음을 먼저 푸는 것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금 친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뭘 어떻게 하자 이거보다는 감정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먼저 개운하게 좀 풀고 가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니라는 사람이 집에 오지 않고 그냥 연을 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감정의 상처가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저는 거의 99.9% 그걸 봅니다. 사연에 이제 뭐 나와 있지 않은 사정을 저희가 이제 미뤄 짐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가는 형제도 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제 더 기대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건데 조건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백내장 수술도 뭐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건강보험이 되는 그죠 뭐 한 30만 원 내외 백내장 수술도 있고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뭐 2, 300만 원 드는 백내장 수술도 있고 정 어려우면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는 보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얘기를 드리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한테 물어봤듯이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질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많이 지쳐서 이거밖에 못하겠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엄마하고도 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지금 남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남편한테도 이게 내 문제이면서도 결국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는 내가 너무 나쁜 건가요?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친정의 발길까지 끊는 것은 자식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마저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발길을 끊고 언니처럼 인연을 뭐 예를 들면 친정에 끊는다고 치면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머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남는 후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지금 내가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분 같은 그러니까 심성이시라면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시민분께서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도 여유 없는데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도와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경제적으로 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네. 좋은 방법.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네. 같이 무너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같이 무너질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우선 좀 탄탄하게 이분이 좀 네. 바로 서는 것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꼭 경제적인 바로 서른다라는 것보다는 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좀 안전하고 탄탄하게 네. 자기 중심을 딱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가족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맥락,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 친정에 대한 나의 의견, 생각,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걸 좀 해줘야 되겠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처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단계를 좀 거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간 데는 사실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 책임도 있어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무슨 내 책임이야가 아니라 네네. 다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챙기면 그게 자꾸 이제 굳어지죠. 당연하게. 당연히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네.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 상황을 그렇게 굳히게 만든 책임도 나한테 일부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닌 걸 분명히 가려야죠. 네. 백내장 수술 같이 아주 중요한 거 한 푼도 안 보태줄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 내가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은 부담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네. 전체를 부담하기는 힘든다든지 그죠. 앞으로 한 2,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용돈은 보태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전적인 지출은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네. 예. 조금 약간 원론적인 궁금증일 수 있는데, 시댁이나 친정이 이렇게 뭐 어렵거나 뭐 좋거나 해서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나 다른 케이스들이라 좀 힘든 얘기인가요? 정답 없죠. 정답은 정답 없고.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죠. 각자 잘 사는 게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네. 각자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고 막 노력하고 네. 감사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도움이나 지원에 안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게 의존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와준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의존적이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부분 조심하셔야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외국 그 연구 논문에 네. 연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네. 시댁이나 친정이나 30분 이상 되는 거리에서 살아라,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해 놓은 게 있었어요. 네. 스프가 식지 않을 만큼의 거리, 뭐 이런. 스프가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네. 뭐 국, 그죠? 네. 국이 식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다분히 거리 심리적인 거리죠. 보다는 조금 더 멀어야 된다. 그 거리보다 예, 멀어야 예. 된다. 왜냐하면 네. 금방금방 너무나 빨리 쪼로록 달려가고 이렇게 의존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서적인 거리. 예. 아까 여기에서 이제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분리라는 개념이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사실은 이제 혈연 뭐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또 되어 있어서 분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서적인 어떤 거리, 물리적인 거리, 이게 이제 다 양쪽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네. 온전하게 영향을 좀 덜 받는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자식,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이 보호막으로 치면서 또 더 좋은 것들을
또 이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끈끈한 가족이라는 그 미명하에 네.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관계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의존성하고 독립성이 네네.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끈끈한 가족이라는 그 말 속에 네. 독립적이지 못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진짜 그야말로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심리적 정서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한국 가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독립을 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는 거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